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퍼뜨린 전공의를 돕겠다는 의사와 의대 학부모들의 송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3차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혐의자 3명을 특정했고 작성자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명웅 씨 등 유명 가수의 공연표 암거래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다시 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호주 최대 항공사인 콴타스가 한국 찐만두를 국제노선 기내식으로 정식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휩쓰는 K만두 열풍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주제는 의료개혁과 의료계 블랙리스트 수사 속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공의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모금 운동 소식 등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비상진료 관련 대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일단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니까 한 3천억 원 규모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재난을 사후에 그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예방을 하는 이 기금인데, 이 기금을 지금 비상진료에 필요한 돈으로 일단 전용을 하는 것을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 근거를 전용을 해서 비상시에는 의료 체계를 위해서 쓰는 건데, 가령 저희들 추석 그 연휴 때 보면은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의사들에게 또 특별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원을 해야 되는 돈이 당장 없으니까는 각 지자체의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단은 전용을 하는데, 그 근거를 만드는 특례를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연말연시도 있고 설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되죠. 해결이 안 된다면. 네, 해결 안 된다면은 해결이 돼야 되지만, 네네. 해결이 안 된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도 또 이번처럼 비상 상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에게, 의사들에게 좀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지원하는 것을 각 지자체에서 조성해둔 재난지원기금으로 충당을 하는 그 특례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관련된 제도나 법령을 고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책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이송 지연, 또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열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이제 응급실 주로 이제 찾는 환자들이 수지 접합, 이 접합이죠. 그다음에 손가락이나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손, 조기분만, 그리고 신생아, 또 심내혈관 이런 쪽에 이제 환자들이니까 상당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환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부족하고 중증 필수 의료 보상 환경이 이제 상당히 열악하죠. 이런 부분, 또 과도한 사법 리스크 문제, 누군가는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한편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해서 구속된 전공의 정모 씨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을 돕자는 의료계에 모금이 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 모금과 송금을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부른다죠? 저는 정부에 대한 그 저항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죠.
배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임현택 그 의사협회장이 정모 씨인데 정모 씨는 다른 사람의 신상을 다 공개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불려갈 때는 그 수사당국에 불려갈 때는 저렇게 옷 가지고 본인 얼굴은 다 가렸어요. 저것도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본인 얼굴은 다 가리면서 다른 당당하다면 얼굴 내야죠. 당당한 얼굴을 내야 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근무하는 의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임현택 그 의협회장이 그 면회를 가고 나서 이 정모 씨를 피해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규정을 하니까 그러면 피해자니까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막 돈을 모금을 하는 그 일이 뭐 돈벼락을 맡게 해주자 이러는데 보통 우리가 돈벼락 하면은 어떤 선행을 한 뭐 어떤 식당 주인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돈벼락 맡게 해주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SNS에. 네네. 근데 저 사람에게 돈벼락을 맡게 해주자고 해서 지금 모금 운동을 막 벌이고 실제로 막 돈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블랙리스트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특히 사실 전공의들은 지금 뭐 진료도 하지만 교육을 받는 중이잖아요. 아직 그렇죠. 교육을 받는 중인 전공의들에게 네. 이런 그 잘못된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 전공의 정치가 있지만 그 위에는 의사협회 임현택 그 회장이 사실상 이렇게 어떤 가이드를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직접 가서 만나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 가서 면회를 하고 와서 바로 정치는 피해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해자면 도와야 된다. 이것이 확산이 됐으니까는 이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송금을 보내면서 올린 글로 화제가 된 의사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게 조롱이고 모독이죠. 방금 전에 송국권 전 지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 피부과 원장은 송금 화면을 게시를 했습니다. 약소하지만 500만 원을 보냈다. 의사들 돈 많은가 봐요. 약소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 이런 또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 보내고 또 인증한 그림으로 송금하면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100만 원을 송금한 의사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재인 선배다. 눈물 날 것 같다. 이렇게 또 이 글을 또 올리는 그런 또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재차 3차 이제 강조를 한 대로 이 블랙리스트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다른 의사들이 안 나올 때 나와서 일한 전문의 또는 전공의야말로 영웅 아니겠습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영웅 리스트가 맞는 것이겠죠. 네. 의대생 학부모들도 이 모금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송금자는 구속된 전공의를 용사라고 했네요. 그 메디스태프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죠. 의사들이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10만 원을 이제 송금을 했다고 인정한 한 의료인이 이제 쓴 글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빵에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네.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의사들이니까 역시 돈벼락으로 이것을 보답을 하는 거라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른 일반 국민들 같으면 이렇게 돈벼락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00만 원 보내고 이거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돈벼락으로 뭐 우리 용사 그러니까 선봉에서는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용사라는 것이 어떤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운 병사, 전사 이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본인은 그것을 따뜻하지 못하니까는 옷을 뒤집어 쓰고 검찰에 출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 전공의 학부모들도 의대생 그러니까 의대생 학부모입니다. 전공의 학부모는 의대생 학부모 단체에서도 회원 모금을 해가지고 이 정 씨에게 1,000만 원을 전달을 했어요. 변호사비 하라고 줬다고. 네, 변호사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해당 전공의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는 거죠. 두둔할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변호사비 지원을 위해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 그 전공의 부모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걸 뭐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참 입장이라는 게 저렇게 달라요. 한 사안을 바라보는데. 그렇습니다. 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속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 혐의자 32명 중에서 30명이 이제 의사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리스트의 이 이름을 보더라도 참 가관입니다. 참 의사 리스트.
그러니까 1차로 3월 달에 나온 게 참의사 리스트래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런 리스트의 내용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감사한 의사. 저게 7월 버전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감사한 의사. 이번에 문제된 거. 이번엔 감사한 의사를 변형한 버전입니다. 감귤 사랑한 의사. 예,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조롱이고 장난스러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3차 이 폭로한 리스트죠. 이 감귤 사랑한 의사 유포임자 3명을 특정해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이트에 또 블랙리스트를 올린 작성자인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해외 사이트니까 이거 못 잡겠지. 못 찾겠지. 한국 사이버 수사대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경찰 관계자는 하는 이야기가 검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검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제가 얼마 전에 로또 복권과 관련된 재미있는 농담을 하나 들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로또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부부는 안 맞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로또 1등에 당첨이 돼도 서울에 집 한 채 못 산다는 볼멘 소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부가 안 맞는 이유는 하나가 있죠. 이게 확률이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네. 벼락 맞고 오후에 벼락 맞고 그 확률하고 비슷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는 잘 안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 1등 상금이 2003년에 407억짜리가 한번 나왔어요. 그때 강원도의 경찰이라고 그때 그 상당히 여러 가지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로또 복권 배달해준 의경 1억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맞아요. 10억, 네. 동생한테 50억 줬습니다. 네, 그리고 저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네. 또 소문에 의하면 해외에 또 갔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대치동에 어디 무슨 팰리스에 살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고.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된 거죠. 최근에 당첨자가 1등 당첨자가 63명이 무더기로 나와서 세금 떼고 하면 3억 얼마 받았어요, 1등에. 그때 난리 났죠. 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화두가 돼가지고 당첨금 규모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네. 그러니까는 그제부터 시작을 해서 25일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데 물어보는 항목은 이런 겁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1등 당첨금 규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걸 물어봅니다. 최근 1년 이내 로또 복권 구입 경험 여부 저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로또 복권 당첨 구조 만족 여부 불만족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예, 그런 식이네요. 네, 로또 복권 1등의 당첨 적정 당첨 금액과 당첨자 수 이런 것을 설문을 지금 진행을 해서 나중에 꽤 설문을 굉장히 정교하게 조사하네요. 아주 정교합니다. 정교해서 그러니까 이게 복권을 얼마에 파는지에 따라서 당첨 액수가 달라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이걸 종합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대안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죠. 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이라는 곳에서 이 설문조사 한다고 하니까 25일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의견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5월에 기자간담회를 했죠. 이때 이번 설문조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으로 서울 집 사기가 어려운지 하는 그런 문답이 오갔어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로또 1등 당첨되더라도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산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답변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청회 등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로또 당첨금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1분기에 로또 1등 당첨금 평균이 20억 3,300만 원인데 세금을 떼야죠. 한 6억 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제하고 나면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로또 세금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당첨금이 200만 원에서 이제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당첨금이 초과하면은 33%입니다. 3분의 1대입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비율을 따져서 세금을 떼게 되는데 2003년에는 이랬습니다. 4월 달에 당첨금이 역대 최고예요. 407억 원. 그때 이제 춘천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때는 정말 로또가 로또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100억 원 초과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청주의 20대 주부가 190억 원을 맞았는데 그렇습니다. 남편이 자꾸 돈 달라 그래서 헤어졌다.
그런데 헤어지고 또 돈 달라 그래서 소송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로또가 참 로또 하는 건데 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아파트가 서울은 로또입니다. 13억 원 안팎이고요. 물론 이제 강남 3구는 이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이른바 노른자위는 정말 수십억을 호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첨금 가지고는 서울집 못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세재정연구원이 로또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냈어요. 예,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데 이미 이 보고서가 작년 3월 달에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은 뭔가 조정이 돼야 된다는 그 여론이 정부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패널 조사도 하고 자료 검토도 하고 해서 이 결론을 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한 장 특정 그 한 게임의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 게임비. 예, 게임비. 저번에 2,000원이었는데 한 번에 그때 그 한 21년 전에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1,000원을 좀 올려야 된다. 얼마로? 21년째 1,000원이에요. 예, 그렇죠. 이것을 얼마까지 적정하느냐 하니까는 1,207원. 207원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 200여 원. 200여 원을 이제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상금을 맞춰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당첨금을.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한 게 이 당첨금을 상향을 해야 된다. 이제 얼마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판매를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서 당첨금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확률을 뭐 줄이는 방법이 있고 늘리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당첨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연구가 벌써 작년에 나왔었던 겁니다. 네. 송 본부장 생각하실 때 뭐 워낙 저 다른 일에 몰두하시느라고 아니요, 이것도 로또를 뭐 몰두합니다. 1년간 안 사셨다니까 저는 사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 복권에 대한 재밌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네. 나라가 확률과 통계를 불신하는 바보들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죠. 개인적으로 견해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복권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스포츠 복권도 있고 토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뭐 적적 긁는 복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종의 어떤 재미 비슷하게 해서 당첨자를 많이 내고 소액의 당첨자를 많이 내고 이렇게 아하. 하고 로또만은 좀 이렇게 당첨 확률을 낮추더라도 한번 1등 되면은 집을 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행성 어쩌고 하지 말고 정말로 네. 그 돈벼락 맞게. 돈벼락 맞게. 네. 그러니까 로또는 과거에 주택복권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택복권이 진짜 주택 사라고 주택복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복권 1등 되면 주택 샀어요. 지금은 주택복권이 없고 로또복권이니까는 1등 되면은 어쨌든 그 집은 한 채 살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주는 걸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슈퍼볼 복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액수인데 그거 가지고 사행성 얘기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또 하나 이걸 맞으면은 뭔가 기대가 돼서 복권이 많이 구입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복권이라는 게 또 그 수익금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다양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통한 복지, 또 우리 꼭 필요한 시설들 이런 것들도 주택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그런 재원들을 마련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실 1,000원의 행복입니다. 네. 당장 당첨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며칠 동안은 큰 부자의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권을 월요일 일찍 사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꿈을 꾸는 그 행복감. 지갑에 5줄짜리 복권이 들어있으니까. 일주일간은 내가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벤츠 사는 꿈도 꿔보고. 그럼요. 뭐 좋은 집 사는 꿈도 꿔보고. 그럼요. 네. 그걸 꼭 사행심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어느 사회든 이런 복권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요. 네. 자, 기재부의 설문조사에서 만약에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많으면 이게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권의 비용도 올리고 또 당첨금도 올리고 당첨 확률을 낮추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여론조사가 우세하면 당첨 확률을 낮추고 게임비는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가 1에서 70까지의 숫자 중에서 6개를 고르게 하게 되면 확률이 16배 하락하는. 그 45분의 1이 아니라 70분의 6으로 한다는 거네요. 그럼요. 이 확률은 정말
하루 종일 벼락을 맞을 확률이니까 아주 확률은 이제 낮아지겠죠. 시간 단위로 벼락을 맞을 확률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세재정연구원 아까 우리 송국근 전 지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207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잔돈으로 이렇게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1,500원 또는 한 2,000원 정도가 좀 유의있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복권을 맞으면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또 로또 복권 확률을 50%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맞거나 내가 안 맞거나. 자, 그렇게 생각해야 복권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지난 8월까지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이 무려 36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로또 포함해서 여러 복권 많잖아요. 자, 엄청납니다. 1년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데 쓰입니다. 네. 일단 복권위원회 산하에 복권기금이라고 있는데 이 복권기금에서 복권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생긴 것 이것을 같이 사용을 하는 데거든요. 그쪽은 이제 기속이 되는 거죠. 안 찾아간 거는. 주로 이게 저소득층 장학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아동복지시설 지원, 청년 대학생 소액 금융 지원 이런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찾아간 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361억 원인데 매년 이제 그 정도 그 기간에 그 정도가 안 찾아간다고 해요. 네. 그리고 로또에서 가장 많이 안 찾아갔다 295억 원. 그러니까 로또 1등 15억 원은 지금도 지금 주인을 기다린대요. 지금도 그런데 1등 1년 지나버렸으니까 이제 못 찾아가죠. 그렇네요. 네, 1등이 15억 원, 그다음에 2등 당첨자가 11억, 3등 15억, 4등 당첨자들 이것은 이제 금액이 소액이라서 전에 네, 45억. 마파돈가 하는 영화 2편인가에서 네. 이 안 찾아간 복권 얘기 나온 것 같고 네, 얼마 네. 전에는 로또를 주제로 전방 남북 군인들 얘기도 영화화된 적이 그렇습니다. 있죠. 예, 주로 이제 안 찾아간 복권과 관련된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복권을 안 찾아간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이제 통계로 나오는데 그 안 찾아간 복권은 이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제가 당첨됐는지 잘 모르는데 그렇죠.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좋은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쓴다. 네, 좋은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면 뭐 난리가 나겠죠. 더군다나 15억 원이 나중에 네. 유효기간 지났는데 발견되면 그분 돌아가시겠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 뭐 집안 청소하거나 이사하다가 이게 딱 복권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해서 맞춰봤는데 1등이었다. 근데 지나간 거다. 네, 지나간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복장이 터지는 건데 네. 이미 좋은 곳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음 편히 먹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송국권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타, 특히 톱스타 임영웅 씨의 공연 입장권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임영웅 암표가 지난 연말 무려 500만 원까지 뛰어서 거래가 됐습니다. 누가 사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올해 5월에도 암표 거래가 횡행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공연 그 예매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심지어 우리나라 PC방 가동률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 예매 시간대 다 PC방 몰려가는 거예요. 아, PC방 특수가. 네, 그러니까 이제 PC방으로 가면 인터넷이 빠르니까 거기선 표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는 건데. 집에서는 느린데. 집에서 느리다 이제 많은 그게 속설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못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임영웅 씨 공연만 하면 암표 문제가 꼭 발생하는데 네. 작년 연말 공연 때 같은 경우에는 암표가 500만 원까지
치솟았었다고 하고 한 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도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안표상들이 막 활개를 쳤다라고 하면서 그때 기본적으로 한 정가 3배 정도 되는 안표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매자들이 안표상들한테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이명웅 표인데 이럴 줄 몰랐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훈계하듯이 되레 막 뭐 당당하게 아니 이명웅 표를 3배도 안 주고 사? 뭐 이런 거죠. 아니, 자기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랬다고 하고 얼마나 이 안표 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팔겠다고 올렸잖아요. 그럼 구매자가 좀 이제 불신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표를 줄런지. 그래서 우리 만나서 직거래하자라고 네. 하면 저쪽은 불법하는 거니까 원래 만나는 걸 꺼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당당하게 어디로 나오세요? 그래, 직거래하자라고 하면서 만나서 거래할 정도로 그렇게 안표 거래가 진짜 완전히 무슨 양성화된 것처럼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상급 스타들의 경우에는 팬 미팅이다. 또 영화 시사회에서도 안표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 선업튀, 젊은 분들은 다 아는 드라마죠. 그 주인공의 팬 미팅 안표 900만 원에 나오기도 했다고요. 예, 온갖 곳에서 모든 부문에서 지금 안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금 이제 가요 부문 이명웅 콘서트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쪽에서도 얼마 전에 선제업고 튀어라고 엄청나게 히트한 드라마가 나왔거든요. 네, 저 배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배우 변우석 씨였는데 변우석 씨가 지난달 27일에 팬미팅을 한 거예요. 팬미팅 그 입장권이 7만 7천 원이었었는데 근데 그게 8천석이었거든요. 8천석 판매에 70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표가 7만 7천 원짜리 표가 900만 원까지 뛴 거예요. 저거 한 대장 갖고 있었으면 난리 났겠네요. 네, 전 진짜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팬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거예요. 나 그거 있어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입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금 채팅방에 110여 명이 지금 모였고 아하. 피해 액수만 9천만 원 이상이 발생했다고. 거의 1억 원짜리 사기를 쳤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전문 안표상들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 주변의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기당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피해자를 보셨군요. 왜냐하면 이게 급한 마음에 표를 덥석 물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전문 안표상들을 보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경남지사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표를 정말 많이 다수 표를 팔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이 표 판매를 하는데 주말 무대 인사들을 우리가 영화를 가거나 또 공연을 가거나 하면은 많이 이제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일렬이죠. 앞렬이. 그렇죠. 우리가 1열에서 직관한다 그러는데 그 하루 10회가 넘는데도 앞자리 표를 이 안표상들이 독점을 합니다. 그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방식도 있고 진짜 어떤 공연이든 간에 정상적으로 예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야. 방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개탄스러운 일을 차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전문가 말씀이라는데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전문적으로 안표상이 행행하고 있느냐. 이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정말 엄벌에 차하는 처벌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또는 발본색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저게 말이 안 돼요. 어떤 공연이든 정상적으로 예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속도가 빠를 걸로 생각해서 PC방에 갔는데도 안 돼요. 왜? 이미 안표상이 다른 방법으로 수단으로 싹쓸이를 하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수나 소속 회사가 공연을 아예 취소하고 이 안표상을 직접 잡으러 나서기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 가수 입장에서 봤을 때 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벚꽃 엔딩으로 유명한 장범준 씨 있잖아요. 장범준 씨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안표가 너무 많다라고 네. 해서
공연을 아예 취소해 버렸습니다. 허허.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를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안표상들이. 일반적인 팬들은 표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시경 씨 매니저는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네. 인터넷에 이제 안표 판다고 누가 글을 올리잖아요. 자기가 구매자인 것처럼 이제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한 겁니다. 함정 수사네요. 뭐 함정수사, 함정을 판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예, 구매자인 것처럼 얘기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표가 어떤 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표를 아예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그 표 못 쓰게 무효를 만들어버린 그런 거예요. 식으로. 예, 그런 것까지 했고, 이명웅 씨도 하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이명웅 씨 소속사 측에서 그거 다 이제 서버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매크로 같은데 싶은 거는 다 취소시키는. 매크로로 의심되는 거를. 예, 그리고 또 아이유 씨도. 그러니까 가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가수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 나라나 어떤 국가 시스템에서 나서서 그렇죠. 제대로 처벌할 법 규정을 마련하고 단속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가수들이 나서서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적인 그 행동에 나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당국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체부에 제도 개선을 공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업적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과 안표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진 규정의 신설, 그리고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수준보다 상향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의 차등화의 방법으로 법 위반 시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권익위원회의 이런 권고를 수용해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이 공연이라는 그 가수 또 변우석 선제업고 티어 이런 거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이러다가는 우리 K 컨텐츠 이미지가 큰일 나겠다. 현행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3배네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표 수익 몰수 추진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K스포츠 지금 프로야구도 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합니다. 삐끼삐끼 춤도 난리가 나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체부에서 칼을 빼들었는데 매크로 이용 여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운동장 가서 이제는 이거 5만 원요, 5만 원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엄벌에 처합니다. 문체부는 부정 구매 행위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 강화를 추진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안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만약 징역형 처벌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좀 경고가 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그동안 네네. 이 안표 네네. 문제에 대해서 매크로를 따지지 말자고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 교수님 네, 원래 네. 그 매크로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예,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온라인 안표를 제대로 처벌하는 법규가 없었는데 법규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매크로를 이용한 안표일 경우에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아니 안표면 다 나쁜 거지 왜 매크로 여부를 왜 따지느냐. 네. 이번에 문체부에서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흥묘백묘가 생각납니다. 고양이면 고양이지 검은 고양이, 하얀 고양이 가리지 말자는 얘기지요. 자, 안표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도 문제입니다. 특정 가수의 공연 때문에 망가져서 팔레스타인전에서 망신을 샀고 손흥민 선수까지 이 문제를 비판했죠. 예,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거든요. 그 잼버리 네. 대회했을 때부터. 그래서 축구 팬들이 항상 잔디가 걱정된다, 훼손된다 항상 그랬었는데 국가대표 선수가 직접 그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2번에 걸쳐서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상암에서 경기하고 나서 잔디 아쉽다. 또 원정 경기 하고 나서 여기 원정 왔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상암보다 잔디 상태가 더 좋다. 네. 2번 얘기한 거예요. 축구 팬들 난리가 났습니다. 거봐라 지금 상암 문제 시작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예선을 아시아에서 하면 우리나라가 강팀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손흥민, 이강인 선수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선수잖아요. 화려한 기술을 뽐내야 되는데 상대 팀은 이제 밀집 수비하는데 화려한 기술을 뽐내려면 잔디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잔디가 나쁘면 네.
저 좋은 차가 다닐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잔디 상태가 나쁘면. 그런데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이라크전이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아예 서울 월드컵 경기장 멀쩡한 경기장 놔두고 지금 용인에서 경기를 하게 됐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잔디 때문에. 네. 그렇게 잔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잔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탓인지 가수 아이유의 상암 월드컵 콘서트에서는 여러 조치가 취해졌고 서울시도 내년부터는 잔디 그라운드의 좌석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좋긴 한데 그렇죠. 이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좀 빨리 좀 신속하게 조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가수 아이유가 일부러 잔디를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유 소속사에서도 잔디 보호제도 설치하고 또 하이힐이 바로 이 흙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힐 착용 자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내년부터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그라운드에서 그라운드석 판매를 이제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속사는 저런 데다가 의자 놓고 플라스틱 의자 놓으면 돈은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놓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조치가 취해지고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잔디 이게 이제 단순한 잔디가 아니고요. 나라의 품격과 자존심이 걸린 축구 경기장 잔디라는 점을 가수도 팬들도 또 당국도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죠. 우리나라의 냉동 찐만두가 호주 최대 항공사 퀀타스의 국제선 정식 기내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 자체가 그야말로 최초의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호주 최대 항공사가 국제선 기내식으로 한국의 비비고 만두 이걸 이제 채택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국제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국을 오가는 노선인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노선이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이렇게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주 안에서 퍼스라고 왼쪽에 있는 그 도시가는 국내선. 국내선까지. 그렇게 한국을 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해외 항공사가 비항공 노선에서 한국 만두를 그 정식으로 채택한 최초의 사례가 이번에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한국인 입맛용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그 만두는 돼지고기 맛 그리고 돼지고기 김치 맛 이렇게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세트로. 그렇습니다.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치맛까지 들어간 거니까 네. 서구를 오가는 노선인데 상당히 옛날에 김치를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자, 퀀타스 타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또 외국인이 여기 K만두 좀 줘요. 그런 날이 왔습니다. 퀀타스, 무사고로 유명한 세계적 항공사입니다. 한국산 냉동만두의 역사를 좀 돌아볼까요? 40년이 넘었네요. 네, 1981년에 삼포식품에서 최초로 기계식 만두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오늘날까지 브랜드가 남아있는 제품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1987년에 혜태에서 고향만두. 지금도 있지 않나요?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출시가 되면서 냉동만두가 대중화가 됐고 1997년에 제1제당에서 또 군만두를 출시를 하면서 백설군만두였죠. 예, 그 제1제당이 지금 CJ가 되면서 바로 만두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된 거고 근데 2004년에 이른바 그 찌꺼기 만두 파동 그때는 일부 언론은 쓰레기 만두라고 그때 그랬어요. 이제 쓰레기 만두라고 해서 그게 단무지가 사람이 분명히 먹어도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만두 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았었고 근데 이제 2000년 후반부터 프리미엄 만두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서구에는 채식주의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만두에 고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또 서구 진출의 장애물이 됐었는데 네. 2020년 이후부터 식물성 만두도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만두가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참 이제 만두가 이게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은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한국 만두는 미국에서도 큰 인기입니다. 특히 삼국지에 제갈량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면서 만두 종주국은 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중국인데 그 중국을 미국 시장에서 벌써 일찌감치 제쳤죠? 그렇습니다. 한국 만두가 왜 그럴까? K만두가 이렇게 대박을 터뜨린 이유는 뭐냐면 그럴만두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비비고 만두가 미국 시장 점유율 48% 거의 절반이네요. 1위를 차지했는데 비비고가 25년간 미국 시장을 석권했던 중국 만두를 2016년부터는 이제
추월을 했습니다. 8년 전에 따라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비고 만두가 미국 매출액이 4천억 원을 돌파하고 세계 진출을 확장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만두가 잘 나가는 이유. 첫 번째로는 위생입니다. 깨끗해요. 두 번째는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피가 얇죠. 세 번째는 뭐냐? 콘텐츠입니다. 드라마, 영화에 보면 정말 한국 만두, 떡볶이, 김밥과 함께 또 비빔밥과 함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두 좋아하시죠? 그럴 만두요. 네. 자, 한편 우리나라에는 없는 스팸이 있습니다. 고추장 스팸인데 이게 미국 굴지의 식품회사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러니까 이제 출시를 했는데 앞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미국의 그 스팸을 만드는 호멜사라는 회사에서 그 지난 7월달에 이미 코리안 바베큐 맛을 출시했거든요. 고추장 스팸이네요. 그러니까 지난 네, 고추장 스팸. 네, 지난 7월달에 바베큐 맛 스팸을 출시했고 요번에 고추장 스팸을 또 별도로 또 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베큐 맛 스팸은 정식 그 정규 상품이 된 거고 고추장 스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 상품으로 이벤트성으로 출시했는데 근데 재밌는 게 고추장 스팸을 출시하면서 미국에서 출시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한테 제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건 소떡소떡 부대찌개 김밥하고 잘 어울린다. 한국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영어로 소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네. 사람들한테 소개했는데 소떡소떡 부대찌개 김밥이 나온 거예요. 그거 다 잘 미국 사람들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이제는 소떡소떡까지 유명해졌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고추장 스팸이 미국의 코스트코, 월마트 이런 곳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요즘 유럽에서는 영어로 스위시 한 맛이 인기라고 합니다. 스위시가 뭘까요? 자, 이게 우리 고추장 맛이라죠? 그 스위시가 고추장 맛이 아니라 스위시는 스위트 더하기 스파이시. 그러니까 매콤달콤인데 그게 이제 미국 특히 유럽인들에게는 예. 고추장 맛으로 인식된다는 이제 거죠. 매콤 달콤 유행 속에서 매운맛이 재발견되고 있는데 매운맛이 뭐 핫소스, 뭐 스리라차 등등등 있지만 그중에서 고추장 맛이 뜨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케이팝 팬들이 고추장 맛을 또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 불닭 볶음면 이런 것도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주로 젊은 세대가 고추장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스위시. 자, 이게 표현이 좀 유럽 사람들이 애매한데. 그렇죠. 자, 스위시한 맛이 뭘까라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한국 고추장 먹어보고 이게 달콤하기도 하고 뭐 매콤하기도 하다. 바로 그래서 그렇죠. 이제 스위시다. 그러니까 우리 삼겹살도 대유행인데 삼겹살을 이 쌈장 또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이제 미국인들 또 유럽인들 또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 맛 스윗 달면서도 스파이시 이른바 우리가 단짠 그런데 단매입니다. 그러니까 스윗 플러스 스파이시예요. 그렇죠. 달고 매운 이 맛의 매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뭐냐?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인기를 노린 K푸드 짝퉁이 많다고 합니다. 짝퉁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을 텐데 여기서 언급은 않겠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엄정하게 좀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라면 또 다시다, 설탕, 당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 짝퉁이에요. 네. 불닭볶음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완전 베껴도 이렇게 베낍니까? 자, 비슷하다 못해 아주 거의 같습니다. 제가요, 한자만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다를 다시 더. 다시 더. 다시다를 다시 더로 해서. 옛날에 아디다스를 아디도스 한 거 생각나네요. 나이카죠. 네. 이런 상황인데 정말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라면 이렇게 베끼는데 중국 법원조차 오히려 중국에서도 이렇게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고 송민영 장관이 농식품부 장관이죠. 조치를 취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시민들도 힘을 합쳐서 짝퉁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하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정책의 이슈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과 함께 나간 뒤에 유튜브 다시 보기와 5시 반 재방송으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